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주말 점심은 대체로 제가 준비합니다. 평일 내내 서로 바쁘지만 집에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먹으려 노력했어요. 냉장고에 남은 나물과 채소를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먹는 게 제일 효율적이었죠. 전날 먹다 남은 시금치나물, 애호박볶음, 김가루와 계란, 들기름이 있었고 밥은 전기밥솥에 딱 한 공기 반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전엔 집안일을 돕고 빨래를 널어두고는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그릇을 꺼내고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두고 달궈진 팬에 계란만 부치면 되는 상태까지 재료를 정리해뒀거든요. 점심 메뉴를 별 생각 없이 비빔밥으로 정한 건 한 가지 반찬을 더 만들 시간보다 남은 재료를 깔끔히 비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고추장과 간장을 섞고 사과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산미를 맞췄어요. 참기름을 빙 둘러 향을 올리고 통깨를 갈아 올려두니 준비가 끝났죠. 남편 몫은 밥과 나물을 넉넉히 담아 비비기 좋게 해두고 제 몫은 그보다 조금 덜 담아 식탁 위로 옮겼거든요. 그렇게 두 그릇을 나란히 놓고 수저를 가지런히 맞추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주말엔 보통 택배 알림이나 친구들의 단톡방 메시지가 오는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화면을 보니 발신자가 시어머니로 표시되더군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도 저는 별다른 일이 있겠거니 싶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안부 전화 정도로 여기며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식탁 가장자리에 내려두었죠. 남편은 채널을 넘기던 손을 멈추더니 누구한테 온 전화냐고 눈짓으로 묻더군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리라 예상했거든요. 평범하고 조용한 주말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 믿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은 특별히 떨리지 않았거든요. 벨소리가 짧게 끊기며 연결되자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인데 소리가 살짝 가라앉는 듯했고 심장이 작은 박자로 먼저 반응하더군요. 주방에서 올라오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식탁 위에 놓인 두 그릇의 온기가 이상하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별것 아닐 거라 생각했던 주말 점심이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네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평소보다 톤이 높았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마디부터 비꼬는 말투였죠. 제가 점심에 뭘 먹었는지 남편이 뭘 먹었는지부터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별다른 의미 없는 일상 대화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엔 이미 따져 묻는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날선 칼끝처럼 느껴졌죠. 나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갑자기 비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보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더 빨라졌고 그 안엔 분노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화낼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내가 큰 실수를 한 사람이라도 된 듯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이 손님에게나 대접할 음식이냐, 며느리가 남편을 굶긴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쏟아질수록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야 할 정도였습니다. 평소엔 조금의 불만도 돌려서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녀는 직설적으로 쏘아붙이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당황함이 섞여 있었죠. 나도 그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통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명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화약 냄새처럼 번져서 귀 안에 남았거든요.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남들이 며느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듣는 내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참을 듣고만 있다 보니 손끝이 저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비빔밥 하나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말로는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지만 괜히 덤볐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자극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 키우며 고생한 이야기,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내가 어떤 반찬을 만들든 어떤 말을 하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보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상대 쪽에서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죠. 화면이 꺼지는데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니 거실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내 눈치를 살폈고 식탁 위에 비빔밥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고추장 향이 옅게 퍼진 공기가 괜히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평범했던 주말의 점심이 그렇게 순식간에 폭풍이 되어버렸네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치우려다가 그대로 멈춰 섰어요. 고추장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향이 매캐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리모컨을 쥔 손을 내려놓더니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입술만 달싹이더군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묻지 않아도 다 들렸을 텐데 남편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한숨 하나가 나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아팠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받았고 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갔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비빔밥 한 그릇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비빔밥을 먹였다는 게 불경스럽다고 했고 그런 여자를 아들 곁에 둘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고 했지만 그 말 한마디로는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안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문자로 불평을 쏟아냈어요. 며느리가 인사도 안 한다. 집안 망신을 시켰다. 내가 아내한테 휘둘린다 같은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그걸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한숨이 먼저였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싸우는 대신 조용히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인내가 오히려 상대를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전화를 스피커로 돌리며 나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죠. 며느리가 남편을 굶긴다. 우리 아들이 고생만 한다. 저런 여자랑은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주먹을 쥐고 있었죠. 남편이 차분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전화를 끊었고 거실엔 긴 침묵이 남았어요. 나는 그때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비치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분노보다 피로가 더 컸어요. 싸우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거든요. 단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폰을 켠 채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곧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응답하더니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언성을 높였어요. 여전히 비빔밥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억지가 반복될수록 나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대화는 점점 감정 싸움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옳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 순간 옆에서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드디어 터져 나온 듯 했어요. 남편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더 이상 이런 일로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며 네가 아내한테 휘둘린다. 그 여자가 집안을 망친다며 악을 썼죠. 그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통화에 끼어든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 좀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아버지는 가족 문제에 개입하지 않던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참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어깨를 펴더군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다가 시어머니에게 그동안의 행동을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느냐고 집안 체면이 무너진 게 누구 탓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안에는 쌓인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집안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며 이제 며느리에게 그만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말끝을 흐리며 그동안 나도 참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전개였죠. 통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 피곤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려 말하더니 시아버지에게 혼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단 허무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멈출 수 있었나 싶었죠.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통화 내내 눈치를 보듯 조심스러웠고 그날 일은 내가 괜히 예민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말이 사과인 듯 들리지만 실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지막 발악 같았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차피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시아버지는 짧게 한마디만 하셨답니다. 내 아내 잘 지켜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 말이 남편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적막이 흘렀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 긴 싸움의 끝이 그렇게 찾아왔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남편 역시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주말마다 전화가 오고 사소한 일에도 간섭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니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요가 점점 편안해지더군요. 전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낯설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았는지 그제야 실감했어요. 식탁 위에 밥 한 끼, 거실의 조용한 공기, 저녁마다 들리는 남편의 숨소리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일상 속 모든 소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시댁 눈치를 보느라 자주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퇴근 후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집에 들어올 때 오늘은 무슨 반찬이야? 하고 웃으며 묻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죠. 예전엔 그런 사소한 대화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둘만의 공간에서 웃을 수 있었어요. 함께 비빔밥을 비비며 이제 이건 우리 집 대표 메뉴다라고 농담하던 남편의 말이 오히려 위로처럼 들리더군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그 안엔 지난 시간의 상처와 회복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가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미움도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는 아들을 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채 그걸 며느리 탓으로 돌렸던 거죠. 나도 처음엔 끝까지 맞서 싸우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싸움에서 얻은 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어요. 관계를 끊는 게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내 평화를 지키는 선택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근교로 나갑니다. 도시락을 싸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나란히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 평범한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아서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 안부라도 전했을 텐데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누군가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 고요함이 지금의 나에겐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여전히 며느리고 여전히 아내이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밥상,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비빔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 줄 몰랐네요. 삶이란 결국 버티고 견디다 보면 스스로의 답을 찾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나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울었지만 지금의 나는 웃고 있습니다.